도전하는 젊음 2019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입니다. 주인선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9라운드 함께하실 텐데요. 현재까지 다승왕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선수들이 지금 성적이 좋은지 한번 대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9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 한국기원에서 주최 주관합니다. 1지명은 프로기사, 2, 3, 4지명은 아마추어로 구성됩니다. 네, 경기 규정은 각자 20분에 40초 초읽기 3회, 덤은 6집 반이고요. 선수 대상자는 만 17세 이하, 프로기사 및 아마추어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팀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파주한올 MNC 팀이 7승 1패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파주 한올 MNC 선수들이 고루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개인 승수로도 굉장히 높은 승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로는 서울 푸른돌이 6승 2패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개인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희연 선수와 권효진 선수가 1위에 머물러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권효진 선수가 전승을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일단은 1패를 기록했고요. 네. 아마추어 선수로는 이유연 선수와 같이 다승 선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5위에 랭크돼 있는 최정관 선수가 오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패점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선수의 행보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9라운드 3경기입니다. 인제 설원명작과 부산 이붕장학회가 만났는데요. 네, 1국의 한우진 선수와 오병호 선수 프로의 맞대결인데요. 오늘 이 맞대결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9라운드 4경기입니다. 순천 한국바둑고등학교와 파주한올 MNC의 대결입니다. 네, 3국의 아마추어 선수들끼리의 대결인데요. 금현우 선수와 최정관 선수의 대결인데 지금 최정관 선수가 아직까지 패점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정관 선수의 바둑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이 다승왕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이 최정관 선수가 현재까지 오전 전승이기는 하지만 이 승이 더 많아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정관 선수가 아직까지 전승이지만 모든 경기를 지금 출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다승왕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먼저 9라운드 3경기부터 보내드릴 텐데요. 이번에도 한우진 선수와 오병우 선수의 주장 맞대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프로 간의 대결이고요. 사실 이 선수들의 대결을 사실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오늘 또 보여드리는 이유가 사실 아직까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름을 많이 알리고 있진 않지만 이 선수들의 굉장히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한우진 선수는 굉장히 치열한 전투 바둑이 장점인 기사이고요. 오병호 선수는 균형 감각이 좋은 형세 판단이 밝은 그런 기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두 선수인데요. 오늘 대결은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요? 9라운드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9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 9라운드입니다. 오병우 선수와 한우진 선수입니다. 네, 두 선수의 프로필을 보겠습니다. 오병우 프로 2003년생입니다. 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 좋은 성적으로 팀에 보답을 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우진 선수입니다. 2005년생이고요. 프로이죠. 네, 역시 같은 프로 출신이고요. 2살이 어린 2005년생의 기사이고 열심히 해서 팀 우승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루키리그는 각자 2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한우진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한우진 선수가 흑번으로 먼저 화점을 차지했고요. 오병호 선수가 100번이죠. 100번으로 역시 네. 화점을 차지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진 선수도 입단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또 입단한 케이스가 특이한데요. 좀 지쳐서 2달을 쉬고 있다가 그때 입단대에 나왔는데 그때 입단에 성공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한호진 선수는 사실 굉장히 입단 전부터 촉막 맞는 선수였고요. 사실 이 선수가 좀 바둑을 계속하면서 조금 힘든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입단 대회를 통해서 그것을 좀 극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병우 선수는 입단은 조금 빨리 했지만 아직까지 큰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네, 사실 이 두 선수 모두 영재 입단 출신자들입니다. 사실 영재 입단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프로에 입문하기 때문에 바로 프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 3년, 많게는 4, 5년을 공부를 해야 사실 프로 본선 무대에 좋은 모습을 기록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선수들은 조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3-3이 나왔네요. 네, 지금 이쪽을 두 칸 높은 협공이라고 하죠. 협공을 하자 뭔가 응수를 해주지 않고 바로 우상 쪽을 3-3을 파면서 조금 실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오병우 선수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먼저 싸움을 걸어가자 약간 피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막는 방향도 고민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단은 이쪽으로 막아가고 싶죠. 이 우변 쪽에 뭔가 흙의 모양을 좀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쪽으로 막아서 는다든지 해서 또 이제 우아기 쪽을 차지하는 이런 식의 진행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일단 그쪽으로 막았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그냥 느는 수와 날일자 한 이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사실 두 가지 모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진행이기 때문에 어떤 진행을 택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날일자를 두었는데요. 네, 날일자를 택했다면 이제는 또 베개 선택이겠죠. 치받고 젖힌다면 뭐 가장 간명한 형태가 되겠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붙여갈 수 있습니다. 비슷한 듯 보이지만 조금 굉장히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고요. 흙이 바로 막아간다면 굉장히 어려운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싸움에 자신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두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간명하게 처리를 하네요. 네.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병호 선수는 굉장히 균형 감각이 좋고 형세 판단이 밝은 기사이기 때문에 좀 후반 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호진 선수는 굉장히 치열한 전투 바둑을 좋아하는 기사이거든요. 그런 바둑일 때 본인의 장점을 발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두 기사의 기풍은 좀 상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알기 쉬운 이런 정석을 택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곳을 눌려서요. 조금 우변 쪽에 흙의 진영이 지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전처럼 우아기 쪽을 붙여가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백도 바로 움직여가는 게 보통인가요? 지금은 이렇게 느는 것은요. 날일자로 받아서 이미 협공에 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좀 진행을 시켜볼까요? 이런 식의 진행은 점점 우변 쪽의 흙 모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진행은 사실 백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알기 쉬운 수는 역시 뭐 갈라치는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두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씌워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날일자로 씌워가네요. 네, 날일자로 씌우는 수를 보여주었고요. 이곳에서 이렇게 밀어가는 수는 역시 좋지 않겠죠. 흙이 조금 눌린 모습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날일자만 두더라도 이것은 100의 성공입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젖히는 수와 웅크리는 수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젖히는 수도 역시 끊기면서 이쪽 단점과 지금 현재 축이 성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백돌이 있죠. 축이 성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흙은 이 한 수가 되겠죠. 네.
지금은 빈삼각으로 들어가는 한 수인데요. 네, 이곳에서도 또 백의 선택이 있어요. 사실 초반이고 많은 수순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수들 모두 연구가 돼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막아간다면 역시 끊어서 굉장히 어려운 전투가 예상이 되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런 곳을 붙여서 먼저 좀 가벼운 느낌을 보여줄 수 있죠. 네. 이런 식의 진행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호 선수가 어떤 진행을 택할지 한번 선택을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하나 막아두네요. 막았다는 것은 흙이 끊어갔을 때 전투가 자신 있다 이런 판단인데요. 일단은 흑돌이 많은 진행 아닙니까? 흑돌은 5개가 있고요. 백돌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이 불리한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에서 얼마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일단 붙여가는 수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쵸? 붙이는 수가 맥점이긴 하지만 늘어서요. 기본 정석에서 지금 여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백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어떤 진행을 택할지. 오, 길을 하나 젖히네요. 그쪽을 젖혀갔다는 것은 막을 때 이쪽을 하나 막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역시 이렇게 잡는 것은 단수를 치고요. 또 이쪽도 단수를 치고 호구를 친다면 흑이 이 석점은 잡았지만 백도 훌륭한 모양을 형성했기 때문에 백이 불만이 없고요. 그렇다면은 흑도 빠져서 가장 강력하게 버텨가야겠죠. 아마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활용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활용을 하고 이런 것을 붙여서 이 막아두는 교환이 이득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막는 것까지는 선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어렵거든요. 네, 일단은 그 자리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아래로 붙여가네요. 그쪽을 붙입니까? 사실 조금 보통은 이쪽으로 붙이는 것이 보통인데 좀 비슷한 의미는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수법을 조금 자신감 있게 구사하는 걸로 봤을 때는 오병호 선수가 조금 이 모양에 대한 연구가 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 늘고요. 늘 때 한 이런 정도 벌려두면은 사실 가장 간명합니다. 서로 불만이 없는 그런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막아간다면은 역시 끊어서 굉장히 어려운 전투가 예상이 됩니다. 백도 이쪽에 선수되는 곳이 좀 많기 때문에 흑이 그렇게 쉬운 장면은 아니에요. 그쪽을 막아서 초반부터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모양이기 때문에 끊어가서요. 네, 쉽게 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데 조금 진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모양상 이쪽을 늘어야 할 것 같아요. 는다면 단수를 치고요. 막을 때 이 2점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흑도 단수를 치고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요. 그렇다면은 나갈 때 단수를 치고 한 이런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흑은 2점을 차지하면서 백을 양분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타개가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수익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약간 의문은 들지만 지금 외길 수순이거든요. 이을 때 있고요. 수순이 조금 길지만 단수를 치고 어려운데요. 는다면 이쪽 축으로 잡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하거든요. 그럼 늘어서 흑이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끊어서 일단은 일견 흑이 조금 엷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일단 단수를 쳤고요. 지금 일단 늘어야 하겠고요. 역시 이 한 점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막아야 하는데 지금
이쪽을 단수를 치고요. 이쪽으로 돌파하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수인데요. 바로 찔러가나요? 막는다면 이어서 역시 축이 되겠죠.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네. 이쪽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축이 성립이 되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단수를 치고 찔렀을 때 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돌파가 돼도 축이 돼요. 오, 그렇네요. 이 모양은 흙이 걸렸습니다. 지금 많은 수순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오병호 선수가 정확하게 상대방을 몰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흑도 어쩔 수 없이 한 점을 버려야 하는 건가요? 한 점을 버린다면 이렇게 늘어서 이쪽 한 점을 포기하는 것인데요. 흙도 모양이 나쁘진 않지만 백이 이 빵따냄 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흑돌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바꿔치기라면 역시 백이 만족이겠죠. 네. 오, 그쪽으로 막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쪽으로 막아가는 수는 제가 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우진 선수가 씩씩하게 일단은 막아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수순이 정말 좋았거든요. 역시 그 수순을 진행을 시키죠. 네. 이것은 한우진 선수가 걸렸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는 아직까지 큰 변동은 없지만 아마 조만간 백 쪽으로 많이 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수 치고 돌파했을 때 흙이 대책이 곤란하죠. 없습니다. 네, 흙이 어려워요. 역시 오병호 선수가 초반 연구가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찔러가는 수가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기풍이 둘 다 실리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두 기사 모두 실리는 좋아하지만 그 이후의 기풍이 좀 달라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우진 선수는 전투적인 실리형이고요. 오병호 선수는 약간 두터운 실리형에 가깝습니다. 사실 바둑을 두는 사람이라면 실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 두 점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찌르고 일단 축으로 잡혔어요. 두 점이 묘석 아닙니까? 네, 일단은 빵따냄이 너무 좋고요. 흑도 이쪽을 차지하긴 했지만 이 빵따냄의 자세가 워낙 좋습니다. 네. 이것은 완연한 백의 우세로 초반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5승 3패로 비슷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롤모델이 굉장히 재밌네요. 한우진 선수는 박정환 구단을 롤모델로 삼고 있고 오병호 선수는 신진서 구단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재밌는 것은 오병호 선수의 기풍에는 박정환 선수와 좀 어울립니다. 네. 또 반면에는 한우진 선수의 기풍에는 신진서 선수와 어울리지만 상반된 선배라고 할 수 있죠. 상반된 선배의 기풍을 굉장히 롤모델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자, 현재까지는 두 선수 모두 5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 선수 모두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8판을 진행을 해서 5승 3패라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럽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같이 리그를 참가하고 있는 그런 아마추어 선수들도 사실 비슷한 또래 또 비슷한 경쟁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프로 선수들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프로가 이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마추어 선수들도 연구생 생활을 치열하게 하고 있고요.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프로에 일단은 면장을 달고 있고요. 프로의 자존심을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예상이 됐어요. 자, 역시 인공지능 그래프도 100쪽으로 기울었고요. 네, 일단은 당장 끊는 수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흑도 지켜두어야겠죠. 바꿔치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역시 흑돌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서로의 바꿔치기는 백의 우세입니다. 한우진 선수는 2005년생의 기사로
중학교 2학년의 선수입니다. 네. 전체 프로 기사를 보더라도 가장 막내의 기사이고요. 사실 이 또래 기사들이 한 4명 정도 더 있습니다. 한우진 선수를 포함해서 5명의 2005년생의 기사들이 있는데 이 5명의 기사가 모두 다 훌륭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 5명의 기사를 자세히 알고 있는데 뭐 유창주 선수도 있고요. 뭐 정우진 선수, 뭐 최용규 선수, 또 바둑중학교의 박동주 선수 등등 여러 선수가 있지만 저는 이 5명의 모든 선수들이 다 본인만의 색깔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우진 선수가 사실 그 선두주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5명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한우진 선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유망받는 선수였죠.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시절 때는 대한생명배에서 또 우승을 해서 또 각광받은 적이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재 입단 출신자들은 짧게는 2, 3년, 길게는 4, 5년 정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우진 선수가 조금 더 분발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 이후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죠. 네. 한우진 선수는 우변 쪽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고요. 네, 늘어가겠죠. 인공지능 그래프도 말하고 있지만 백이 확실히 우세합니다. 흑도 우변에 집이 많기는 하지만 일반가거든요. 네, 그렇죠. 우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병호 선수가 이곳을 늘어두었기 때문에 뒷문도 열려 있고요. 아직 중앙도 약간 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집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백은 하변 쪽부터 뭐 좌하, 좌상, 우상 굉장히 집 모양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는 나리자를 택했네요. 굉장히 대세점의 곳이고요. 백이 밀어간 것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좌악이 3-3도 눈에 띄는 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3-3도 굉장히 크죠. 지금 이곳에서 제가 백이라면 이곳을 두고 싶습니다. 이곳을 두어서 이 한 점을 도망가게 하고 자연스럽게 이 좌변 쪽의 백 모양을 형성하는 것이죠. 이 흙만 곶마인 느낌이기 때문에 이 좌변은 백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지금 그래프라면 사실 상당히 기울어 있는 것이거든요. 한우진 선수가 이 정도의 형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일단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오병호 선수의 이 붙임수는 좀 더 안전한 수예요. 이제는 이렇게 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좀 무거운 느낌이기 때문에 흙도 이렇게 두기는 어렵고요. 둔다면 이런 곳을 두어서 이 한 점을 사석으로 해서 좌변을 차지하는 것이 뭐 보통의 방법인데 일단은 오병호 선수도 좀 안전한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형세가 괜찮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네. 중앙을 계속해서 키워가네요. 네, 일단은 의외의 자리지만 이 수의 뜻은 확고합니다. 이 우변 쪽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뒷문이 열려 있거든요. 네, 일단 뒷문이 열려 있는데 한우진 선수의 바둑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의 모양을 이렇게 키워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큰 모양을 키워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침투를 하게 해서 강력한 수익기를 바탕으로 그거를 잡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사예요. 오병호 선수 이쪽을 두면서 또 서로 제 갈 길을 가네요. 역시 실리를 좋아하네요. 네. 한우진 선수 일단 뒷문은 막았습니다. 통으로 집을 짓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본인의 모양을 계속해서 서로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바둑입니다. 이제는 하나 들어가야 되나요? 뭐 삭감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런 곳을 벌려서 좌변도 굉장히 넓거든요. 이쪽 벌린 수도 훌륭한 한 수입니다. 사실 백이 워낙 두기 편한 바둑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시켜도 백이 충분합니다. 일단은 변 쪽을 지켜두었습니다.
오병우 선수가 승기를 잡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우 선수와 한우진 선수의 대결입니다. 좀 전까지 오병우 선수가 많이 유리했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뭐 유리한 형세이고요. 지금 오병호 선수가 좌변을 택하면서 모양을 형성하고 있자 바로 역시 모자씌움이라고 하죠. 네. 모자씌움을 하면서 은은히 이 중앙 쪽의 흙 모양도 조금 힘을 주고 있고요. 백 모양도 좀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자리입니다. 조금은 독특한 감각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킨다면 역시 집은 되지만 이 정도의 형세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을 빼고 중앙을 두네요. 조금 의외의 자리인데요. 이 돌이 없다면 사실 대세점에 해당합니다. 백 모양을 키우고 흙 모양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대세점에 해당하지만 지금 이 돌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렇게 자기 모양을 또 키우는 것은 뭐 이 돌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수긴 하지만 이 수보다는 뭐 이런 정도 들어가서요. 좀 더 솔직하게 이 우변 쪽을 견제하는 것이 보통인데 오병호 선수가 약간은 낙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완착성의 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흙은 하나 지키면 되는 거죠? 지금은 역시 이 우변 쪽을 지켜나갈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뭐 이런 곳을 붙여서 이 좌변의 타겟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돌이 자칫 잘못하면 공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일단 좌변을 먼저 깨겠다는 거군요. 네, 뭔가 좌변 쪽에서 먼저 수단을 부리겠다는 한우진 선수의 생각입니다. 일단 이 자리는 맞겠고요. 일단 막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렇게 다가와서 이 한 점을 크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네, 안정감 있게 막아두고 있고요. 이제 붙여서 타개를 합니다. 이 모양에서는 이쪽으로 젖혀서 당장 일단 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곳을 젖힌다면 받아주면 역시 뭐 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백이 좀 곤란하고요. 그렇다면은 젖힐 때 늘어서 통으로 다 잡아보자 이런 진행도 있겠는데 백도 약간 우세한 흐름 속에서 조금 위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흙이 먼저 중앙 쪽으로 붙여가는 건요? 그렇죠. 이쪽으로 젖혔을 때 이렇게 붙여가는 수도 가능한데 당장 축은 안 됩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다면 역시 늘어서 이 한 점을 공격을 하면서 이 안에서 삶을 도모해야 되는 이런 흐름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역시 아래로 젖혀가네요. 네, 역시 계속해서 오병호 선수가 좀 안정감 있는 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형세가 좋기 때문에 이 좋은 형세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안전한 수를 구사를 하고 있고요. 초반에 확실히 잘 됐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느는 수는 좋지 않습니다. 늘면은 이쪽 붙임수를 당해서요. 이어야 하는데 백모양이 굉장히 눌렸죠. 좋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젖혀가는 것이 행마이고요. 그렇다면 흙은 이쪽이나 이쪽 끊는 수를 좀 노려야 하겠습니다. 네, 젖혀갔고요. 자, 어디 방향으로 끊을지 고민이 되거든요. 일단은 이쪽으로 끊어간다면 역시 백은 끊는 쪽으로 잡아야 하고요. 이 한 점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이 이곳을 한 칸을 띄면 백 모양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한우진 선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끊는 수를 강구해 봐야 하는데요. 역시 당장 축이 안 됩니다. 이 붙임수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여기를 먼저 붙이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싶은데요. 충머리로 하나 붙여두네요. 네, 저와 조금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네. 이곳의 단수를 허용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백도 늘고 흑도 이쪽으로 끊어가는 이런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해서 한 점을 잡게 된다면 누가 좀 더 잘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보여드렸던 참고도대로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끊고 한 점을 잡는 진행이 되겠죠. 역시 백의 진영에서 이 축으로 한 점을 잡아두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역시 흑이 잘 됐습니다. 이 돌이 역시 조금 약간 엉성한 곳에 와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형세는 아직도 뭐 백이 둘만합니다. 이런 곳에 삭감을 한다면 아직도 백이 편한 바둑으로 보입니다. 부분적으로는 흑도 잘 풀렸어요. 네. 자, 다른 선수들의 결과는 나와 있거든요. 이번 대국이 승부판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장인 남서현 선수와 김승구 선수의 대결에서는 남서현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3장인 장희준 선수와 김범서 선수의 대결에서는 김범서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1승 1패가 됐습니다. 네. 역시 주장 맞대결인 이 대결이 승부판이 되었습니다. 사실 3대3의 이런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한 판 한 판이 사실 승부판이라고 봐도 그렇죠.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선수들이 아마도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테고요. 이제는 눈길이 이 우변 쪽에 삭감이 가겠죠. 오, 좀 깊게 들어가네요. 굉장히 놀라운 수가 나왔는데요. 이거 타개가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런 착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뭐 젖힌다면 이렇게 끊어가지고 뭔가 수단을 부리겠다는 뜻인데 이런 수를 사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네. 흑돌이 굉장히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오병호 선수가 일단은 놀라운 착상을 했고요. 선악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끊었을 때 이렇게까지 늘어서 다 잡아낼 수만 있다면 악수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단수를 치고 포구를 쳤을 때 계속해서 잡으러 가면 안 되는 건가요? 부분적으로는 잡혔습니다. 지금 이 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이기 때문에 6, 4, 8알이라고 하죠. 이 선에서 6개면 죽고 8개면 삽니다. 네. 근데 지금 6개이기 때문에 잡혀있는 형태고요. 뭔가 흑도를 노려야 하는데 큰 약점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늘 때 역시 흑이 느는 수가 가장 강력한 수거든요.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밀어서 좀 이득을 보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고요. 사실 이 두 선수의 생각을 다 읽어낼 수는 없지만 일단은 두 선수가 조금 의외의 곳에서 좀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립이 된다면 흑도 여기서 중앙 쪽으로 빠지는 수가 좋겠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안쪽으로 넣는다면은 사실 가장 보편적인 수고요. 좀 욕심을 낸다면 중앙으로 늘어서 크게 한번 잡아보자 라는 뜻입니다. 한우진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사실 이 바둑이 제한 시간이 그렇게 긴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역시 들어갑니까? 일단 약간은 후퇴한 감이 있어요. 네, 다 잡아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오병호 선수도 이 안에서 뭔가를 하기는 좀 부담이 돼요. 느는 정도는 선수가 되는데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막아서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세한 흐름 속에서 이런 수가 실패한다면 바둑이 다시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승부를 바로 걸어갈지. 중앙을 붙여가네요. 이런 걸 흔히 가닥이라고 하죠. 그렇죠. 맥점입니다. 젖힐 때 또 젖혀서 역시 이 한 점에
듣고 있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좀 기대기 전법을 하는 것입니다. 끊고 늘어서 역시 다 잡아낼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이건 좀 떨리겠는데요. 이런 것이 선수고요. 단수를 치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호구만 치더라도 충분히 패는 가능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 더 지켜뒀습니다. 네, 좀 더 길게 가보자라는 뜻이고요. 이 정도라면 뭐 오병호 선수도 이 우변 쪽의 활용을 통해서 이 붙임수를 하나 선수를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이제는 귀를 지킨다든지 그것이 아니면 이렇게 붙여서 이 좌상기 쪽을 키우는 것이 일단은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역시 형세는 계속해서 오병호 선수가 괜찮습니다. 네. 이 우아기 쪽의 초반의 실점이 한우진 선수에게 좀 뼈아픈 느낌이고요. 아직까지는 극복을 못했어요. 네, 아직까지는 반전시킬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붙여가면서 좌상기를 키웁니다. 네, 이 수도 좀 안정감이 있는 수죠. 귀는 비어있지만 일단은 이것 붙임수로 다음에 끊는 수도 노리고 있고요. 이쪽으로 막아서 2단 젖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젖혀야 흙이 이쪽을 끊어잡는 수는 이미 백돌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흙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3-3을 팠을 때 이쪽으로 막는다면 이런 진행이 되겠고요. 흙이 이쪽으로 젖혀서 이 정도의 바꿔치기가 예상이 됩니다.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정석. 네. 이런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역시 바둑은 오병호 선수가 괜찮습니다. 한우진 선수는 어디 쪽에서 그런 변화를 구해야 할까요? 사실 이 정도의 그래프라면 뭐 바둑이 끝났다, 흙이 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수로 환산한다면 한 덤 정도? 덤도 좀 안 될까요? 반면으로는 뭐 역시 흙이 할 만한 정도입니다. 반면 한두 집 정도 좋을까요? 사실 좀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끝내기 위해서 한두 번 실수한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형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우진 선수도 이 우변 쪽에서 바로 승부를 걸어가지 않고 이렇게 침착하게 둔 이유가 그런 이유죠. 후반에 따라잡을 자신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막았네요. 이수는 조금 실수인데요. 지금 이렇게 진행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중앙 쪽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느는 수는 역시 좋지 않습니다. 중앙은 이제는 별게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젖혀야 하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보여드렸던 참고도와 약간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상변 쪽을 막아서 2단을 젖혀서 빵때림을 주는 거와 좌변 쪽을 막아서 2단 젖혀서 빵때림 주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쪽 흙이 중앙으로 밀어갔을 때 힘도 다르고요. 이 차이가 일단은 그래프도 조금 흙이 따라 붙었죠. 그렇네요. 백이 조금은 실수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우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수를 생각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추격을 허용하게 되죠. 혹시 이 바둑에서는 이수 완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쪽으로 막아간 수도 좀 실수입니다. 이 두 번의 실수로 흙도 어느 정도 그래프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2단 젖혀야겠죠. 사실 기풍상 한우진 선수가 좀 바둑을 잘 못 짰어요. 한우진 선수는 서로 알 수 없는 그런 전투 바둑일 때 힘을 내는 스타일인데 좀 기풍으로 봤을 때 좀 약간 강동윤 구단과 좀 비슷한 기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강동윤 선수가 굉장히 서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는 기사이거든요. 반면에 오병호 선수는 좀 이창호 구단과 가까운 기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침착하고 또 끝내기가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이라면 사실 오병호 선수가 평소에 장점으로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때려내겠고요. 이제는 흑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켜두는 것이 있고요. 하지만 이수는 차이를 극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역시 중앙 쪽을 젖혀서 이 한 점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끊기는 단점이 좀 거북하긴 하지만 집으로 최대한 버티는 것이죠. 네. 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둑이 어느 정도 지금 다 정리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승부를 걸어갈 것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우진 선수가 이제부터 한 수 한 수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일단 중앙을 젖혀갔고요. 네, 그쪽을 젖혀가면서 집으로 일단 최대한 따라붙고 있고요. 일단 그래도 중앙에 집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단수를 쳐서 뭐 중앙 이쪽만 우변 쪽만 큰 모양을 형성할 수 있다면 오히려 집은 할 만해요. 이쪽이 끊겼을 때 아직 흑돌이 확실치 않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좌변의 타겟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집은 정리가 됐거든요. 네, 흑이 중앙 쪽을 최대한으로 버텨가면서 집 차이는 이제는 다 따라 붙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백도 지금 이곳이 선수라면 여기 듣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역시 끊어가면서 아직 이 좌변의 흑돌도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을 밀어가면서 중앙 쪽의 모양을 키워나가고 있죠. 네. 좌변 흑은 괜찮은 건가요? 사실 저도 그걸 묻고 싶습니다. 네. 이쪽을 늘어간다면 부분적으로 확실하게 사는 수가 안 보이거든요. 한우진 선수도 이거는 뭐 승부 호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버텨가면서 이 좌변 쪽의 타겟에 승부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그곳은 늘어가겠죠. 자, 흑이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아야 될 텐데요. 일단 궁도를 최대한 넓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는다면 넘어가는 수와 이쪽으로 넘어가는 수가 맞보기로 두 집이 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곳이 선수고요. 중앙을 젖힌다면 흑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지 않으면 악수가 되거든요. 젖혀야 하는데 여기까지가 사실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흑이 이렇게 집을 벌고 이 좌변까지 산다면 뭐 바둑은 역전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곳을 끊어서 위험해 보이는데요. 는다면 이곳의 사활 승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일견 위험해 보이는데요. 승부처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 자리 선수고요. 네, 그쪽을 젖혀가죠. 좌변 흑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네, 한우진 선수 뭐 최대한으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늘었네요. 느는 것까지 선수가 되는 건가요? 이제는 뭐 흑이 지켜두겠죠. 이수는 조금 아쉬운데요. 이것으로는 중앙을 강력하게 젖혀서 어떻게든 선수를 뽑고 좌변 쪽을 공략하는 것이 흐름이라고 봤는데 일단은 이 수도 약간 느슨합니다. 오병호 선수가 계속해서 약간 느슨한 완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완벽하게 지켜졌고요. 흑이 잘 됐죠. 지금 이 한 점도 잡아내고요. 이것까지 다 이득을 본 후에 좌변을 때려가면서 좌변 집도 쏠쏠하게 났고요. 이거는 점점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우진 선수가 점점 더 차이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는 아직도 100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좀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줄었어요. 이렇게 해서 백이 이겨간다면 그만큼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렇죠. 사실 계속해서
안전한 수를 택해서 승리까지 차지할 수 있다면 뭐 완승을 거둘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연 이 바둑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그래프도 상당히 흙이 따라잡았죠. 네. 그쪽을 띄워두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느는 싸움은 백이 할만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서로 살고만 한다면 이 우변 쪽을 다 지우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뜻이고요. 지금은 이곳에 미는 수가 좋아 보입니다. 이곳을 민다면 백도 지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곳을 교환을 하고 젖혀갑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쪽 젖혀가는 수가 서로 큽니다. 역끝내기로요. 보통 양선수 끝내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다음에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또 있기 때문에 백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후로 이쪽으로 지켜간다면 지금 굉장히 미세한 형세가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젖혀있는 수가 큽니다. 일단 그 자리는 선수고요. 자, 여기가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네, 일단은 오병호 선수가 조금 승부를 뒤로 미룬 감이 있고요. 그러자 기회가 한우진 선수에게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을 민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5대5 승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반면에 백이 이쪽 날일자를 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밀어서 따라잡아야 할 텐데요. 일단 붙였습니다. 그곳을 붙였다는 것은 일단 귀에 젖혀있는 끝내기는 선수가 안 되거든요. 네, 날카로운 지적이셨어요. 지금 이건 부분적으로 굉장히 악수예요. 그 이유가 여기 젖혀였을 때 흙이 힘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선수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붙였다는 것은 뭔가 여기 중앙 쪽에 수단을 노리고 있다는 뜻인데 아마 연장체계의 성격이 짙거든요.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악수입니다. 이제 귀에 젖혀있는 끝내기는 백의 권리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흙이 선수가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은 뭐 백의 선수다, 이렇게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수는 좀 아쉬운 것이 이렇게 잡는다면 이렇게 끼워서 한 점을 잡겠다는 뜻인데 이런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개가가 될까요? 뭐 날일자나 이렇게 밀어간다면 흙집도 분명히 불었지만 백집도 상당히 많이 났어요. 네. 이런 좀 안정감 있는 진행인데 이 수는 좀 아쉽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잡아간다면 흙에게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기회였는데요. 네. 일단 이 붙임수부터 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수는 이쪽 젖혀있는 수를 포기하는 수인데 굉장히 아까웠고요. 이 붙임수도 여기 밀어가는 수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는데 이곳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자, 언뜻 봤을 때는 한 점 잡아가는 것도 커 보이기는 한데요. 네, 한 점 잡는 수가 뭐 작은 자리는 아니지만 이 백이 밀어가는 수가 다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백집도 커졌습니다. 그것이 흙에겐 아픔이에요. 흙집도 커졌지만 백집도 커졌기 때문에 네. 그래프가 백 쪽으로 좀 많이 기울고 있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변화의 여지가 없거든요. 네, 뭐 초읽기에 몰려서 좀 판단이 조금 성숙하지 못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한우진 선수가 좀 이런 점이 좀 약점인 것 같아요. 좀 정교한 부분이 조금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병호 선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정교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네, 밀었습니다. 백 쪽으로 갑자기 좀 기운 느낌이에요. 사실 초반에 우아기 쪽에서 오병호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계속해서 앞서 나갔거든요. 네. 하지만 완착이 한 번, 두 번 나오면서 형세가 굉장히 한두진 선수가 많이 따라잡았고요. 마지막 이 중앙 붙이는 수가 패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곳을 밀린다면 이런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제는 직 모양이 다 형성이 됐어요. 네. 뭐 별다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프도 많이 기울었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뭐 거의 뭐 반면으로도 뭐 100이 할 만한 형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100집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서로 집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형세 판단이 정확히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속기전이고 서로 집들이 이렇게 크다면 사실 형세 판단이 정확하게 되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네. 하지만 이 선수들이 초반부터 대국을 이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흐름을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초반에 좋았지만 내가 완착을 계속 범하면서 지금은 형세가 미세한가? 아니면 내가 좀 나쁜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형세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느낌에 일존해야 되는데 아마 그 느낌에서 한우진 선수가 좀 미스를 범한 것 같아요. 네. 보통 바둑이 좋지 않다면 이렇게 알기 쉽게 서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 수 없게 이런 곳을 밀어서 정리를 시켜주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느낌이 조금 한우진 선수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은수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밀어가는 수를 택하는 것은 무리였을까요? 이쪽이요. 네. 뭐 밀어갈 수도 있지만 이곳은 선수로 굉장히 아픈 자리고 이렇게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6, 8, 9, 10집. 여기만 10집 차이가 납니다. 여기 민 것도 분명히 크지만 뭐 받아준다 하더라도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부침수가 마지막 패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이후로는 일단은 뭐 흙도 크게 잘못 둔 수는 없지만 백이 어렵지 않게 판을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판이 어려운 곳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좌쪽 밀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보통은 날짜도 괜찮지만 지금 여기 갈라지는 것이 약간 신경 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밀어갑니다. 젖히면 젖혀서요. 흙 모양도 조금 갖춰지지만 백 모양을 좀 더 확실하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집은 서로 정리가 됐고요. 마지막 조금 어려운 자리라면 뭐 이쪽이 될 수 있겠는데 이곳은 흙이 아쉬운 점이 밀고 젖힐 수가 없어요. 젖힌다면 끊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한 이런 정도 되는 자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변도 사실 흙이 큰 집이 날 집은 곳은 아니고요. 뭐 이런 거 늘고 젖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바둑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승부 정도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한우진 선수도 따라잡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보통 본격 기전이라고 하죠. 많은 기사들이, 모든 기사들이 참가하는 기전에서 사실 한두진 선수가 제가 예전에 되게 중견 기사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한 30대 기사와 대국을 하는 걸 봤습니다. 네. 근데 한우진 선수가 그때 굉장히 전투 바둑이었거든요. 서로 알 수 없는 전투 바둑에서 상대방을 거의 압도할 정도의 힘을 보여주었는데 오, 그랬군요. 네, 그런 바둑이 됐을 때 한우진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선수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의 서로 집바둑, 큰 싸움이 나지 않고 서로 집바둑으로 갔을 때, 끝내기 승부로 갔을 때 이 선수가 좀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이 선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좀 평소 훈련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 쪽도 뭐 하나 밀어두었는데 다음 별다른 행막 없습니다. 뭐 한 칸 뛰는 정도입니다. 서로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더 이상 해볼 데가 없네요. 한두 집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라면 사실 돌을 거두어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차이고요. 아마 두 선수 모두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뭔가 해보죠. 저수는 일단 끊기는 건 있지만 이쪽을 젖혀서 100개의 약점도 노려보자 그런 뜻인데 아마 끊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뒤로 이렇게 받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은 흑이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큰 차이는 아니에요. 네, 뒤로 받아두었고요. 승부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역시 초반에 이 우아기 쪽에 축으로 잡히면서 실점했던 것이 좀 크게 와닿고요. 그 이후로는 좀 오병호 선수의 스타일에 맞게 입맛에 맞게 좀 판이 정리가 되어 갔고요. 단 한 번의 찬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붙이는 수. 여기 붙이는 수가 패착으로 보입니다. 쪽을 밀었다면 정말 어려운 끝내기 승부를 예상해 볼 수 있었거든요. 한우진 선수는 좀 그 부분이 좀 아쉽겠습니다. 이후에 수순이 더 진행되긴 했지만 대개 6집 반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 빅이 났네요. 네, 역시 적은 차이는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병우 선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일단 초반부터 계속 원만치 않았는데 중반에 엄청 큰 실수를 하면서 맞빠졌는데요. 후반에 상대가 좀 착각 같은 걸 해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6승 3패로 알고 있는데요. 좀 불만족스럽고 생방송을 많이 뒀던 것 같은데요. 일단 거기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바둑을 많이 둘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좀 전에 한우진 선수와 오병우 선수의 대결이 끝이 났는데요. 이번 대국은 한우진 선수가 본인의 장점을 좀 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큰 실점을 하면서 좀 어렵게 판을 가져갔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오병호 선수가 계속된 완착으로 인해서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었거든요. 네. 한우진 선수도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오병호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오병우 선수가 승리를 거뒀지만 오병우 선수가 인터뷰에서 보니까 지금 6승 3패 본인의 성적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좀 겸손한 인터뷰를 보여주었고요. 전체적인 성적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 선수가 굉장히 성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아마 극복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다음 보실 바둑은요. 9라운드 최정관 선수와 금현우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최정관 선수는 유일한 전승자죠. 아직까지 패점을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한국 바둑고의 금현우 선수도 지금 3승 3패의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둑고등학교가 8위에 머물러 있기는 한데요. 금현우 선수는 지금 50%의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네, 바둑고에서는 가장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금현우 선수가 오늘 전승자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9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 9라운드 최정관 선수와 금현우 선수의 대결입니다. 최정관 선수입니다. 2004년생. 리그 목표를 6할 이상이라고 잡았는데 네. 지금 성적이 정말 대단합니다. 오전 전승이므로 이미 6할 이상 훨씬 상회하고 있죠. 네, 금현우 선수도 리그 목표가 똑같네요. 리그 목표가 똑같은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20분, 4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금현우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했네요. 금현우 선수의 흑번이고 현재 유일한 전승자인 최정관 선수의 100번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관 선수가 오전 전승인데요.
이 리그 전판에 참가를 하지 못한 게 정말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팀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최정관 선수가 완벽한 주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전승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마도 이런 모습을 감독님께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완벽한 주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최정관 선수가 아직 아마추어 선수지만 어디까지 이 전승 기록을 이어갈지 그것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금현우 선수는 저번에 윤예성 프로와 두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사실 이 선수의 바둑을 제가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이 선수의 좌우명이 노력한 만큼 받는다 이런 좌우명을 내세웠을 만큼 아주 노력형이고 또 꾸준한 그런 선수가 아닐까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렇게 날일자로 걸쳤을 때 이렇게 붙이고 간명하게 이렇게 좀 실리를 차지하는 진행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수고요. 이거를 일단은 흑도를 무겁게 만들면서 흑에게 뭔가 벌림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역시 최정관 선수 인공지능의 수법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국바둑고등학교 팀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타 팀에 비해서 타 팀에 있는 선수들은 이 도장 소속이지 않습니까? 도장에서 좀 전문적으로 바둑 공부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바둑고에 있는 팀들은 학교 수업을 하면서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 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교육이라고 하죠. 이런 공교육에 있는 팀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이런 팀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또 입단자도 많이 배출했어요. 네, 최근에 한국바둑고등학교 또 중학교도 생기면서 또 입담자들도 속속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네. 좌기도 붙여가면서 인공지능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진행입니다. 자, 사실 한국바둑고등학교에서 주장 선수인 이우람 선수가 지금 힘을 못 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우람 프로가 아직까지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2장 선수, 3장 선수들도 좀 힘을 같이 못 내고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서로 힘을 하나로 합해서 시너지를 발휘해야 또 팀 승리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에 반면에 파주아놀 MNC 팀은 전체적으로 모두 성적이 좋아요. 네, 다들 4승 상위권에 포진돼 있을 정도로 뭐 권효진 선수, 원재훈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최정관 선수는 아직까지 전승입니다. 고로 성적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1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네. 같은 팀이지만 최정관 선수도 은근히 권우진 선수와 다승왕 경쟁을 다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권유진 선수는 현재 7승 1패를 기록 중에 있고요. 최정관 선수는 오전 전승인데 나이도 동갑입니다. 서로 2004년생의 나이로 동갑인데 약간 같은 편이지만 같이 라이벌 의식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바로 이쪽 들여다보는 수도 가능하거든요. 예, 지금 구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다면은 뭐 보통의 진행일 것 같아요. 약간 백이 좀 기분 좋은 교환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씌운다면은 좀 복잡해집니다. 씌우는 선택을 했네요. 네, 역시 패기 넘치는 선수들인 만큼 쉬울 것 같았어요. 민다면 이쪽을 하나 끊어두고요. 뛰고. 사실 이 진행은 예전에 알파고와 커제 선수의 대결에서 3판 3번기를 벌인 적이 있죠. 그때
처음 나온 모양입니다. 그때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정석이고요. 서로 호각이다 이런 평가를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커제 선수가 흑번이었거든요. 네. 초반에 아니죠. 알파고가 100번 흑번이고 커제 선수가 100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커제 선수가 굉장히 나쁘다라는 평가를 받고 인간들 사이에서는요. 알파고가 정말 새로운 수를 발견했구나. 그것이 이렇게 한 칸 뛰고 끊고 또 한 칸 뛰는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인 수를 알파고가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흙이 좋구나. 저희는 인간들끼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 나중에 구글에서 이 변화도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주었는데 굉장히 놀랐던 것이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백이 좀 괜찮았다. 이런 평가를 보여주어서 사실 상당히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뭐 배석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 정도라면 호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 수 한 수 굉장히 어려운 뜻을 담고 있지만 이 선수들이 이미 다 연구가 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수들을 어렵지 않게 두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곳에서 찌를 때 이때 단수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간다면 늘어서요. 이곳을 끊으면 뭐 이 넉점은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선수고요. 넉점은 잡을 수 있지만 흙도 굉장히 두터운 모양이고 다음에 이쪽 단수 치는 수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바로 백이 잡는 수는 좋지 않고요. 이곳에서는 그냥 손을 돌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여기서도 3-3이 나올까요? 네, 일단 좌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3-3, 뭐 우상기라든지 우하기의 3-3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 묻지마 3-3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 네, 지금 단수 치는 것이 올바른 수순입니다. 이곳에서 때려낼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좀 당했지만 이렇게 단수를 쳐서 좀 전투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 먼저 백이 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많이 두고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나가고 또 서로 나가서 이 정도의 형태가 기본형입니다. 네, 나갔고요. 여기서는 손을 빼는 게 보통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가 일단은 일단락이 됐고요. 뭐 걸친다든지 3-3을 판다든지 넓은 방향으로 돌이 향해야 합니다. 오, 날일자요. 최정관 선수가 연구를 하고 나왔을까요? 네, 저수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네, 사실 저도 자주 보는 수는 아니지만 이 형태에서 이곳이 급소라고 지금 인공지능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곳에 복귀 프로그램을 돌려보았을 때 이곳에 백이 착점을 하면 백의 승률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수고요. 일단은 여기 나오는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흙이 받는다면 역시 넘어가서 백이 잘 됐죠. 그렇다면은 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차단을 해야겠습니다. 붙인다든지 는다든지 젖힌다든지 어떻게든 차단을 해야 되는데 젖히는 수가 가장 강력한 차단이고요. 그렇다면 이곳을 늘면 이곳을 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돌파하는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수가 자주 나오는 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유력한 수입니다. 네. 최정환 선수 역시 괜히 전승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수들을 이미 다 연구를 하고 오늘 대국에 출전을 했습니다. 반면에 금현우 선수가 얼마만큼 이 수에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관건이 되겠고요. 일단은 그것은 차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움직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이쪽 받는 것은 좋지 않아요. 단수를 치고 이쪽으로 막아간다면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끊어 잡는다면 중앙 쪽으로 막아서요. 이것은 백이 별거 없습니다. 백도 늘어서
전투를 이어가야 되는데 사실 자주 나오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이 수 역시 재밌는 수가 나왔네요. 자, 이 싸움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조금 진행을 시켜본다면 그냥 넘어가는 수는 가능은 하지만 좋진 않습니다. 뭐 살 수는 있어요. 백이 살 수는 있지만 흑이 이렇게 붙이는 수까지 선수고요. 푸수로 살아야 하는데 귀를 흑이 차지하면서 백이 벌어들인 것보다 손해를 본 것이 더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있는다면 역시 이쪽 나와 끊는 수가 유력합니다. 이곳에서는 흑이 막는 것이 아니라 느는 것이 좀 올바른 착상이고요. 나와서 끊는다면 이을 수가 있어요. 이 두 점을 버리더라도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봉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진행을 생각해 봐야 하고요. 자, 어려운 진행인데요. 일단은 백은 찌르겠죠. 찔렀을 때 흑은 느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의 힘이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흑이 늘게 된다면 승률은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처음에 사실 시작했을 때 백이 한 57%에서 58%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뭐 비슷합니다. 60% 이하의 승률을 백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쪽을 막합니까? 보통 최선으로 기록을 했을 때 한 7, 8% 뭐 거의 비슷한 형태였는데 지금 막은 수는 일단 끊어서 좋지 않은 형태인데요. 그 이유가 가만히 이쪽을 늘어둡니다. 잊지 않을 수가 없는데 쉬워요. 수상전은 흑이 이깁니다. 아, 버려서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선수기 때문에 이곳을 막아둔다면 흑이 5점은 잡았지만 이쪽을 싸발리면서 이 석점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이것은 백이 우승입니다. 일단은 먼저 금현우 선수가 좀 아쉬운 수가 나왔고요. 자, 일단 초반 공부는 최정관 선수가 조금 앞섰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최선의 수를 찾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초반 이런 연구는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연구가 필요한데 일단 연구는 최정관 선수가 조금 더 잘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 중앙을 늘어두지 않고 그냥 한 칸 띄었네요. 저수는 이 5점을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그래프가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었습니다. 지금 흑은 다른 선택은 없어요. 돌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을 찔렀을 때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백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단수를 치고 있는다면 이쪽은 백이 4수고요. 흑은 5수입니다. 수상전은 흑이 이기게 되죠. 그렇다면 이쪽을 단수 쳤을 때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수가 일단 너무 아프고요. 뭐 는다든지 먹는다든지 해서 이 석점은 잡을 수 있지만 또 이쪽을 때려내면 이 두 점이 조금 머쓱해졌습니다. 양쪽을 흑이 둔 느낌이기 때문에 이 한 칸 뛰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라고 지금 인공지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 그냥 늘었으면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최정관 선수가 좀 욕심을 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현우 선수가 좀 비틀자 최정관 선수도 좀 흔들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금현우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결과는 예상과 반대로 금현우 선수가 유리한 형세로 가고 있네요. 네, 최정관 선수가 아직까지 패점을 기록하지 않은 유일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정관 선수의 좀 최정관 선수가 전력상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초반은 금현우 선수가 잘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냥 단순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나가는 것은 백도 늘어서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좋은 수 같아요. 이 수가 백에게는 좀 아픔입니다. 네. 네, 그쪽으로 단수 쳤고요. 네, 일단은 금현우 선수가 잘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정환 선수가 초반엔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어요. 뒤로 받아야 되는 게 아프네요. 이제 기분 좋게 뚫고 나오겠고요. 백도 그냥 이렇게 잡는 수는 단수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이곳은 늘어서 버텨야 될 것 같고요. 흑도 이곳을 하나 때려두면서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백돌들이 굉장히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백이 기분 나쁜 것이에요. 지금 재미난 것을 봤는데 최정관 선수의 좌우명이 진인사대 천명이라고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본인은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에 네. 맡기겠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좌우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수의 약간 성향인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이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이런 자세가 지금 현재까지 전승을 하고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이곳을 두어서 최대로 버텨나가고 있고요. 이곳의 단수. 사실은 중앙 쪽을 밀어가도 충분히 둘만한 것이 이곳을 늘지 않을 수 없을 때 이런 곳을 씌워서요. 백으로 하여금 조금 이 일선으로 넘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강요를 할 수 있는데 금현우 선수가 단수 쳤습니다. 이것은 늘어서 쉽게 그냥 안정을 취하자는 뜻인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상대방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의미도 있거든요. 하지만 뭐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역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이 괜찮습니다.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알기 쉽게 정리를 하네요. 역시 넉점 빵따냄을 인공지능은 크게 보고 있고요. 이것을 두텁게 두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도 백에게는 큰 아픔입니다. 네, 못 살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죽을 끊어서 잡을 때 단수를 치고요. 중앙 쪽으로 막아서 중앙을 정리를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인공지능은 지금 흑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뭐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이 정도의 그래프라면 사실 이 선수들도 조금 느끼고 있을 것이에요. 흑이 약간 두기 편하겠구나. 아니 그 정도의 느낌이지 뭐 아주 큰 차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고요. 백도 어느 정도 잘 풀렸습니다. 흑이 이곳에서 그냥 밀어서 강력하게 둔 것이 아니라 좀 알기 쉽게 서로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백도 이곳을 막는다면 어느 정도 좀 이 넉점을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두 선수의 바둑을 제가 많이 보진 않았지만 좀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두 선수 성실한 노력형의 기사들인 것 같고요. 기사는 아니죠. 선수 네. 아마추어 선수들이기 때문에 노력형의 선수들이고 사실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 수는 어떻게든 이 넉점을 제압하자 이런 뜻이고요.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4점을 바로 살려 나오지는 않겠죠. 4점이
잡혀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바로 살려 나오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뭐 이쪽은 백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형태고 이 수는 한 발 늦춰갔네요. 네, 백이 조금 여유가 생겼거든요. 이 수는 바짝 다가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나온다면 이런 곳을 두어서요. 백이 계속해서 이쪽을 행마를 하더라도 흙은 다 살아있거든요. 흙 모양만 좋아집니다. 이 수는 너무 느슨한데요. 이렇게 두어서 백이 확실히 여유가 생겼습니다. 흙이 굉장히 두터운 자리였는데요. 네. 아쉬운 선택입니다. 좀 아쉬운 선택이 나왔고요. 네, 백도 불만 없이 지켜두었고요. 네, 사실 그래프가 흙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지만 이런 수가 한두 번 나오면 또 다시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그 수는 좀 정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끊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정도에서 아마 손을 돌릴 것 같아요. 네. 이 넉점은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백이 중앙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든다면 이곳에 넘어간 형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찝어서 바로 패가 되기 때문에 백 모양에서 이런 패가 나면 백에겐 큰 실패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끊고 늘어야 하는데 나온다면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이런 정도 행마를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아마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도 흙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만 해두고 손을 빼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에게 뭐 선택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단수를 칠래? 하면 나중에 이쪽 끊고 석점 잡는 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응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초반은 예상을 뒤엎고 금현우 선수가 굉장히 잘 두어주고 있고요. 네. 현재까지 전승을 기록한 최정관 선수가 이 전승에 좀 위기가 온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어렵게 초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정관 선수도 이 루키리그 처음 시작할 때는 6할 이상 하고 싶다. 처음에 참여하는 만큼 잘해보고 싶다. 이렇게 겸손한 포부를 밝혔거든요. 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지금까지 전승이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네. 지금 우상기 굳혀간 수도 굉장히 좋은 자리죠. 백 모양을 견제하면서 우상기 쪽을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초반은 금현우 선수가 우세를 잡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최정관 선수와 금현우 선수. 금현우 선수가 초반에 유리하고 있거든요. 네, 이 좌변 전투에서 굉장히 잘 풀렸고요. 실리로도 괜찮고 좀 두터움도 갖고 있는 다 앞서 나가고 있는 형세이고요. 지금 이곳에 나오는 약점이 계속해서 백에게는 눈에 가십니다. 하지만 백도 여기를 지켜가면서 둘 여유가 없거든요. 걸쳐가면서 좀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백도 자연스럽게 4점을 잡아둘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바둑의 사실 관건은 뭐 아직 넓은 우변이나 우하 쪽도 있지만 이쪽 넉점을 자연스럽게 백이 잡아내느냐 그런 것이 아니면 흑돌이 이런 곳에 와서요. 나온다면은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여기가 살아나가면 백이 집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집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면 백에겐 좀 곤란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흐름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쪽이 집이 되면서 이 형태가 정리가 된다면 백도 승산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바둑이 됐습니다. 네,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최정관 선수는 오전 전승에 성적을 거두고 있고 실리형이라고 본인의 기풍을 밝히고 있고요. 역시 롤모델은 이세돌 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선수의 기풍을 제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이세돌 선수와는 조금 다른 기풍이 아닌가 싶은데 롤모델을 이세돌 구단으로 뽑고 있습니다. 네.
금현우 선수는 롤모델로 김원빈 프로와 김누리 프로라고 했네요. 네, 사실 성적을 그렇게 큰 성적을 내는 유명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조금 모르실 수 있지만 김원빈 프로와 김누리 프로는 순천 한국 바둑고등학교, 바둑중학교에서 좀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네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순천에 내려가서 좋은 제자를 많이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은 수로는 사실 이렇게 막을 수도 있어요. 호구로 막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끊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눌러가서요. 크게 집 모양을 형성하는 것이죠. 젖히는 것까지 선수기 때문에 있는다면 이 두 점을 준동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시켜도 충분했지만 금현우 선수는 우변 쪽을 좀 키우고 싶은 것 같아요. 이쪽을 막아서 이 한 점을 차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실리는 백이 좀 버려드렸네요. 네, 형세가 여의치 않은 최정관 선수가 실리로 최대한으로 벌어들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흙의 두터움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 우변의 전투가 초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가만히 이어서 응수를 물어봤습니다. 네, 그냥 뭐 단순하게 있거나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능률적으로 지켜나가고 있고요. 금현우 선수는 본인의 기풍을 전투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대국한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땐 실리형이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실 뭐 안정적인 수들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 한 판의 바둑으로 이 선수를 완벽하게 평가하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의 기풍을 전투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붙여서 공격을 합니다. 네, 붙였다는 것은 이런 곳을 다가와서 두 점의 공격을 계속해서 노리겠다라는 뜻이고요. 올바른 선택으로 보입니다. 역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에 나오는 단점을 흑은 잘 이용해야 하고요. 백은 자연스럽게 이곳의 단점을 방비하는 것이 중요한 바둑입니다. 사실 여기 금현우 선수가 롤모델로 뽑은 김원빈 프로와 김누리 프로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요. 네. 그래서 순천의 바둑중학교, 바둑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 프로를 지망하고 있는지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조아바이톤베 루키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들이라면 모두가 다 프로를 지망하는 선수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한국 바둑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은 모두가 다 프로를 지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입시를 위해 바둑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냥 바둑이 좋아서 바둑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시합에서 프로를 지망하고 있는 선수들과 겨룬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김원빈 프로나 김누리 프로 같은 선수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선수들을 단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우변은 어느 정도 서로 일단락을 시켰고요. 화변 쪽을 눌러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고 이런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금현우 선수가 뭐 잘 두어주고 있어요. 네. 흑백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두어주고 있고요. 사실 이 선수가 3승 3패가 뭐 좋은 성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시합은 사실 프로 선수도 참가를 하고 모두가 다 프로에 버금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준수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발 더 가네요. 네, 이 수는 당장 끊어가는 수는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백이 막을 수가 없죠. 가능한 수입니다. 받을 때 호구를 쳐서 아직도
백이 살아있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현우 선수가 굉장히 잘 두어주고 있어요. 오늘 사고를 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우하기 백도 아직 미생이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곳을 빼앗긴다면 백도 지금 두 집이 확실치 않습니다. 금현우 선수가 내용이 굉장히 좋네요. 네, 지금까지는 워낙 잘 두어주고 있어서 흐름이 또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한 칸을 뛰면 백도 이곳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한 칸을 뛰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한 칸을 뛰면서 우변도 지키고요. 중앙 쪽도 점점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백은 확실한 모양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집 모양도 흙이 괜찮고 여기 나오는 담점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반면 최정관 선수는 이 바둑을 어느 곳에서 반전을 시켜야 되는지 아마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을 텐데 최정관 선수의 이 반격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괜히 전승을 하는 것이 아닐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굉장히 힘든 바둑들을 많이 역전을 하면서 전승을 해왔기 때문에 그쪽을 들어갔습니다. 수가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반발을 하면요? 반발한다면 뭐 이런 곳을 치받아서 강력하게 싸우겠다는 뜻인데 사실 이 수는 뭐 당연히 두고 싶은 자리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을 수도 있던 자리예요. 둔다면 백도 지켜야 하는데 그때 이 나오는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아, 지금요? 네. 이것을 노려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막아서 어려운 싸움이 이제는 벌어지겠습니다. 그곳을 한번 묘한 찔러봤습니다. 곳을 찔러가네요. 나중에는 급해지면 이곳을 굳이 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충을 채워두는 건가요? 네, 연장책의 성격도 좀 있고요. 끊어가는 수를 일단은 확실히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치받아서 싸워가면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20분의 바둑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순이라면 두 선수 모두 초읽기에 몰려 있을 것이고요. 이 수의 뜻은 는다면 이곳을 두어서요. 나와 끊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단수를 치고 젖힌다면 흙이 막을 수가 없죠. 축이 됩니다. 네. 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흙은 물러나야 하는데 이곳을 빼앗기면요. 막을 때 이어서 이 수상전은 흙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두는 것은 흙도 어려운 진행이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뭔가 최정관 선수가 반전할 수 있는 것을 찾은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막은 것으로 중앙 쪽으로 막아서 알기 쉽게 정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 이유가 여기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전투가 벌어지면 여기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어요. 네. 자연스럽게 백의 집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그곳을 두어 나가고 있죠. 이것은 그래프는 아직도 흙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어려워요. 뭐 5대5 승부라고 봐도 됩니다. 네, 붙였죠. 이제는 나와 끊는 수가 유력해졌어요. 젖힐 때 뭐 이곳을 단수를 하나 교환을 하고 는다면 수상전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수상전이 되는데 서로 잡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고 이곳이 맛보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둔다면 좀 패의 형태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백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만들어냈네요. 네, 마련했기 때문에 뭐 피할 것은 아니고요. 오, 일단 빠졌네요. 저수의 뜻은 일단 한번 간을 보는 수라고 할까요? 백으로 하여금 이렇게 받아달라.
그런 뜻입니다. 일단은 흑이 엄청난 이득이기 때문에 그 후에 뭔가 패를 하자 그런 뜻인데 백도 이렇게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곳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붙여가면 안 되나요? 오, 그곳을요? 붙여갔네요. 굉장히 감각이 좋으십니다. 일단은 받아주면은 뭐 차단을 해서 이 석점이 고스란히 백의 수중으로 들어가고요. 이 수도 뭐 궁여지책의 수죠. 일단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 아픈데요. 오, 지금 백이 많이 이득을 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금현우 선수가 이 바둑을 시종일관 잘 두어 나가고 있었는데 이 우변 쪽에서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후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단순하게 단수를 치고요. 2점은 차지했지만 여기 5점이 잡혔어요. 5점이 잡히고 중앙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수가 조금 부담스러워졌죠. 네,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수순을 조금 더 진행을 시킨다면 이렇게 나오는 형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다 잡으러 가는 수도 지금 우변 쪽에 철벽이 생겨가지고요. 네, 이렇게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곳을 나오지 못한다면 여기에 손실이 워낙 크거든요. 지금 그래프가 오히려 백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쪽을 막지 않나요? 지금 중앙을 두텁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막지 않았을까요? 그 수는 이 2점을 포기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돌파하는 자세가 워낙 좋거든요. 이 수는 젖히고 여기까지 이어서 어떻게든 다 살리겠다는 뜻인데 젖혀 나왔을 때 백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최정관 선수가 이 중요한 장면에서 욕심을 내면서 또 약간은 흔들리고 있고요. 이 우변의 전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서로 실수를 한 차례 주고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초반에도 최정관 선수가 한번 욕심을 부려서 나빠졌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에도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중앙을 젖혀나간다면 일단 백이 기분 나빠졌습니다. 네. 네, 다시금 기회를 잡은 금현우 선수고요. 오, 계속해서 만만치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3승 3패자와 오전 전승자의 대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 이 조아바이톤 루키리그가 선수층이 굉장히 촘촘하고요. 어떤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네. 일단은 이 빵따냄은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100은 5점은 잡을 수 있지만 이제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뭐 이런 곳을 들여다보고 쉬어간다면 100이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이 우변 쪽은 조금 어려운 곳인데 단순하게 느는 것은 이것을 찝어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면요? 찝으면 이어서요. 이렇게 찝어서 패를 노리는 것이죠. 이 패를 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칸 뛰는 수를 일단은 최정관 선수는 아마 보고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일단 봉쇄된다면 이곳도 패가 나고요. 역시 흙이 두터워진다면 이곳에 나오는 수도 강력해집니다. 중앙이 흙이 두터워진 만큼 흙이 편한 바둑이 됐습니다. 백도 일단 그쪽을 잡아두지 않을 수 없고요. 수순이 점점 진행이 되고 있지만 흙 쪽으로 좀 기우는 느낌이고 아직까지는 예상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일단 들여다보는 수를 교환하지 않아서요.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백도 바로 붙여가고 있고요. 역시 이 우변 쪽은 한 칸 뛰는 맥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도 쉽게 포기할 장면은 아니고요. 그쪽을 찔러갑니까? 단수를 치고 믿는다면 일단 봉쇄는 됐거든요. 자, 흑의 백의 선택이 의도는 되겠습니다. 이었을 때 이곳까지 밀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참고도대로 패의 진행. 사실 이 진행도 흙이 괜찮아요. 그 네. 이유가 이 좌변 쪽에 팩감이 많거든요. 또 흙은 패가 부담이 없잖아요. 네, 어떤 패가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찝었을 때 2패가 됩니다. 2패가 되는데 흙은 지더라도 뭐 바둑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반면에 백이 진다면 워낙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승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은 딱히 팩감이 없어요. 중앙에 뭐 단수 치는 정도 팩감이 있는데 흙은 이런 곳이 다 팩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꽃놀이 패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도 팩감이고요. 이을 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진행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급박한 초읽기 와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하나 받아두었는데요. 그 선택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중앙 쪽을 밀어서 두는 것이 조금 더 즐겁지 않을까 싶었는데 중앙 쪽으로 두고 패까지 안 하고 잡으러 갈 수는 없었을까요? 이쪽을 하나 지켜두고요. 네, 한 칸을 뛸 때 넘어가서요.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죠? 네, 찝어서 넘어가고, 이을 때 네, 백이 찝을 때 아래로 이어서 버텨갈 수는 이렇게 없나요? 이어서요. 이 교환까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잡으러 가는 네, 이야기죠. 이것도 이렇게 지켜둔다면 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일단 부분적으로는 사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 수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급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모든 수를 다 읽었다고는 느껴지진 않고요. 좀 더 안전한 수가 나왔습니다. 네. 백도 뭔가 수단을 부리죠. 일단 백도 숨통이 트였네요. 네. 그래프는 훅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외길 수순이 아닌가 싶은데 저 칠 때요. 끊고 단수를 친다면 빵떼아냄을 내어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크게 들어갔습니다. 백의 장점은 이곳을 막았을 때 이 흙이 잡힌 것 같아요. 이거 느는 자리가 선수더라도 잡혔습니다. 뭐 는다면 이게 그냥 잡힌 모양인가요? 맞고요. 붙여서 잡혔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젖혀야 하는데 치중을 가고 먹여치면 귀곡사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형태를 귀곡사라고 하죠. 잡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개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일단은 부분적으로는 중앙을 붙여서 우변 쪽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우변도 굉장히 크게 들어갔거든요. 네, 금현우 선수는 아마 이렇게 안전하게 넘어가서 이쪽을 잡아둔다면 괜찮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판단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프도 사실 상당히 앞서 있지만 좀 정리가 되면 제가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도 중앙을 틀어 막으면서 최대한 큰 집을 내야 합니다. 백도 뭐 장점은 있죠. 이쪽을 막아가면서 이 넉점에 이제는 준동은 이제 완벽하게 사라졌고요. 중앙이나 상변 쪽의 집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느낌은 우변 쪽이 좀 큰 것 같은데요. 일단 크게 들어갔습니다. 백도 이을 때 이쪽을 막아서 우상기 쪽을 우하기 쪽을 차지해야겠고요. 일단 우하기는 들어갔고요. 사실 이 모양은 그쪽 일단은 이수로요. 이쪽을 젖히고 이 교환을 시킬 수만 있다면 이렇게 두어서 패를 노릴 수 있는 형태입니다. 조금 비굴하긴 하지만 패가 나네요. 네. 뭐 죽고 사는데 좀 비굴한 건 별로 네. 필요 없으니까요. 이쪽을 찌를 때 이렇게 막는 수가 가능한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맛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젖힌 수는 일단은 치중을 가서요. 그런 맛들이 사라졌거든요. 아깝네요. 네, 일단은 좀 아까운 수인데 연장책으로 보여집니다. 자, 깔끔하게 다 해두네요.
이 수는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 백이 이렇게 늘어서 다 잡을 수 있어요. 오, 그렇다면 집으로 손실이 큰데요. 네, 이것은 집으로 석집의 손해입니다. 원래 이렇게 끝내기를 했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 돌이 없고요. 이렇게 두자 느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붙여서 흙집이 두 집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집이 더 손해고요. 석집 손해를 봤어요. 이 수는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너무 뼈 아픈데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큰데요. 이제는 아는 것 같아요. 본인의 실수를 좀 느끼고 있고요. 네. 그래도 바둑은 만만치가 않네요. 네, 일단은 그래프상으로도 뭐 흙이 약간 앞서 있고요. 역시 그쵸. 이렇게 이은수가 좀 아쉽네요. 이렇게 두어서 빵따냄을 허용하더라도 상변 쪽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 이렇게 있자 이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선수로 흙이 득을 받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중앙 쪽으로 돌이 온다면 흙이 할만해 보이거든요. 여기 네. 썩집 손해를 보았지만 사실 이 교환을 하지 않았다면은 흙이 뭐 굉장히 여유가 있는 형세였는데 이수가 굉장히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직은 흙이 할만해요. 그만큼 우변이 정말 컸던 거네요. 네, 우변에 이 대마를 잡으면서 집을 지었던 것이 굉장히 컸고요. 금현우 선수도 우하기 쪽에서 실수를 하긴 했지만 지금은 냉정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맞고 늘더라도 젖힌다면 잡혀있는 형태이고요. 하지만 흙은 이쪽을 젖혀 이어서 두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흙의 좀 장점이죠. 이렇게 하고 중앙 쪽을 이런 곳을 두어서 사실 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흙집이 상당히 많이 나요. 네. 상황에. 지금 전체적인 집 모양은 백이 약간 앞서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곳에 흙의 집 모양이 보이지 않는 집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도 젖히면 늘어야 하고요. 단수 치고 다 이렇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을 둔다면 한 덤 정도는 사실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정도 만들면 흙이 할만하거든요. 일단 근데 우하기 쪽을 계속해서 실행시키네요. 네, 연장책인 걸까요? 네, 연장책의 느낌이고 지금 젖히고 이렇게 이은수는 이 백에 빠지는 수를 불러일으켜서 뭐 엄청난 대약수 아닙니까? 네.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기곡사를 봤을 텐데요. 네. 오, 지금 바둑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금현우 선수가 돌을 던졌습니다. 백 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약간은 좀 해프닝이라고 느껴지는데 아마도 금현우 선수는 우하기 쪽에 그 실수가 굉장히 결정적인 실수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고요. 최정관 선수 약간 행운의 승리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승부를 지금 예상을 했는데 우승해서 기분은 매우 좋고요. 피겨는 일단 도장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만들 것 같은데 다음 판 출전한 만큼 다 이겨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최정관 선수도 조금 떨떠름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굉장히 최정관 선수 입장에서는 어려운 바둑이었고요. 사실 돌을 거두었을 때도 굉장히 미세한 승부가 아닌가. 오히려 저는 금현우 선수의 좀 기분 좋은 형세가 아닌가 이렇게 느꼈는데 금현우 선수는 조금 비관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하기 쪽에 큰 실수를 범하면서 조금 돌을 거두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금현우 선수가 초중반 내용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후반부에만 약간 실수가 나왔는데요. 너무 빠른 포기를 했어요. 네, 간혹 이렇게 조금 비가 나는 선수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좀 이런 모습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최정관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 좀 승리의 비결이 아니었던가 싶고요. 아직까지는 전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정관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팀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체 결과표 확인해 보시죠.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9라운드 3경기 부산 이붕장학회에서 2승 1패를 가져갔네요. 네, 오병호 선수가 한우진 선수를 꺾으면서 팀 승리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9라운드 4경기 파주한올 MNC 또 한 번 3승을 챙겼습니다. 네, 파주암놀 MNC 선수들 굉장히 강하고요. 오늘 3국이었던 금현우 선수와 최정관 선수의 바둑은 한국 바둑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한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주한올 MNC 팀이 아직까지 단독 1위를 달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정관 선수도 계속해서 전승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권효진 선수, 원재현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파주 한올 MNC의 기세를 어떤 팀이 막아낼 수 있을지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승왕도 더욱더 치열해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파주 한올 MNC 선수들이 고루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각 본인 팀에서 다승왕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루키리그가 되겠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10라운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